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올 시즌 KBO 리그를 그야말로 평정했다고 할 수 있는 투수죠.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최근에 그 이정우 선수가 뛰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보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폰세 선수를 둘러싼 여러 단서들, 또 배경,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KBO 리그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가 이제 MLB로 간다. 이건 뭐 항상 많은 관심을 받잖아요. 특히 이번 폰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뭐랄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단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단서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코디 폰세 선수가 올 시즌 KBO에서 얼마나 대단했나 이거겠죠.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무려 4관왕. 근데 이게 외국인 투수로는 처음이라고요? 이거 KBO 역사의 남는 기록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KBO 역사상 외국인 투수가 주요 타이틀 4개를 한꺼번에 가져간 건 폰세 선수가 처음이에요. 성적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위력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올 시즌 29경기에 나와서요. 무려 17승 1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1.89를 기록했습니다. 17승 1패요. 와, 승률이 이게 거의 뭐 100%에 가까운데요? 평균 자책점도 1점대고요. 이야, 이거 진짜 무슨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기록 아닌가요? 시즌 내내 어떻게 이렇게 잘 던졌을까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래서 다승 부문 공동 1위였고요. 평균 자책점은 단독 1위, 탈삼진은 무려 252개로 역시 1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승률 0.994 이것까지 1위를 하면서 도합 4관왕을 달성한 겁니다. 이런 뭐랄까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MLB 팀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단순히 잘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 KBO 리그를 완전히 평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MLB 스카우트들 보고서에도 압도적이다, 다미넨트하다 이런 표현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실력만 봐도 MLB 가는 게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폰세 선수 본인의 행동에서 뭔가 이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잡히고 있다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폰세 선수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디지털 힌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선수들이 여러 팀 계정 팔로우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적한다고 보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팔로우 하나만으로 100%다 이렇게 말할 순 없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선수들 SNS 활동이라는 게 팬들이나 언론이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가 된 건 분명해요. 특히 특정 시점에 특정 팀의 공식 계절을 팔로우한다. 이거는 단순한 관심 표현 그 이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예전에도 KBO나 MLB에서 선수들이 이적하기 전에 특정 팀 계정 팔로우하면서 약간의 복선을 깔았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단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의미심장하게 해석되는 행동이 있었다면서요. 지난 한국 시리즈 5차전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던데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좀 아쉽게 패배했던 그 5차전 직후였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들 대부분 락커룸으로 들어갔는데 폰세 선수는 한동안 더그아웃을 잘 못 떠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대전 홈구장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마운드로 걸어가서 거기 흙을 한 움큼 이렇게 쥐어서 주머니에 담는 모습, 이게 목격이 된 거죠. 마운드 흙이라 선수들한테 그런 행동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얘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적을 앞둔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가요? 혹시 뭐 유명한 사례 같은 거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흔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특히 선수 생활에서 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던 팀이나 좀 의미 있는 장소를 떠날 때 기념으로 그곳에 흙이나 잔디 같은 걸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은퇴 경기라든지 다른 팀 가기 전 마지막 홈 경기라든지 그런 때 이런 모습이 보이곤 하죠. 약간 작별 의식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폰세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또 한국 시리즈가 끝난 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MLB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서 더욱 이게 작별의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한화 이글스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크겠네요. 당연히 재계약을 원했을 텐데요. 그쵸?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로서는 리그 최고 투수를 어떻게든 잡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여러 MLB 구단 스카우터들이 그의 등판 경기를 진짜 빠짐없이 와서 봤다는 사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마운드 흙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폰세 선수 본인도 이미 KBO를 떠나서 MLB 재도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쩌면 이별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KBO에서의 이런 압도적인 성공을 발판 삼아서 더 큰 무대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폰세 선수가 원래 MLB 경험이 아예 없었던 선수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과거 빅리그 시절은 좀 어땠나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폰세 선수는 2015년 드래프트에서 미러키 브루어스의 꽤 높은 순번으로 뽑혔던 선수입니다. 2라운드였으니까 유망주 출신이죠. 이후에 트레이드를 거쳐서 2020년에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이제 꿈에 그리던 빅리그 데뷔를 한 거고요. 아, 유망주였군요. 그럼 MLB 데뷔하고 나서는 성적이 어땠어요? 빅리그에서도 좀 통했나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 빅리그 통산 성적을 보면 20경기에 등판해서 1승 7패 평균 자책점은 5.86을 기록했어요. 눈에 띄는 활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기대했던 만큼의 잠재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빅리그 등판은 피츠버그 소속이던 2021년 10월 4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였습니다. 2021년 10월이면 만약에 이번에 MLB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의 5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거네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시아 리그를 거치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리그 수준 차이 때문에 KBO에서 잘했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빅리그에서 자리를 못 잡은 후에 폰세 선수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아시아로 왔어요. 일본 프로야구 MPB를 잠깐 거쳤고 올 시즌 KBO 리그 한화 이글스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KBO에서 정말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리그 수준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구속이나 제구력이 더 좋아졌거나 새로운 구종을 익혔거나 아니면 경기 운영 능력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분명한 건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그의 야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MLB 복귀설은 단순히 잘해서 간다기보다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아시아 리그에서 성공하고 성장해서 다시 한번 빅리그 무대에 도전한다, 이런 되게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선수 개인에게도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번 실패했던 무대잖아요. 거기에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증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동기부여도 클 것이고 이걸 지켜보는 팬들의 기대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폰세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MLB 구단은 어디가 있을까요? 앞서 얘기 나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말고 또 다른 팀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뉴욕 매츠나 샌디에고 파드리스 같은 좀 돈을 쓰는 빅마켓 팀들도 폰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력 매체죠. MBC 스포츠가 샌프란시스코가 폰세 영입에 관심을 가진 팀들 중 하나다, one of the teams interested,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어줬죠. 예상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폰세 선수에 대한 MLB의 현재 평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텐데요. 바로 그 계약 규모가 이번 이적설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MBC 스포츠의 전망에 따르면요, 폰세 선수가 2년간 총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9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년에 2천만 달러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KBO에서 받았던 연봉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폰세 선수가 올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받은 연봉은 KBO 규정상 신규 외국인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 달러를 받던 선수가 MLB 복귀하면서 2년 계약 기준으로 연평균 1000만 달러, 총액 20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예측인 거예요. 단순 계산만 해도 연봉이 거의 10배 뛰는 셈이죠.
야, 100만 달러도 엄청 큰 돈인데 10배 차라니? 아니 근데 2년에 2천만 달러면 KBO에서 잘했다고 MLB에서 바로 이런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게 일반적인가요? 여전히 뭐 KBO랑 MLB 수준 차이가 있다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KBO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냈다고 해도 MLB에서 곧바로 연평균 1,0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받는다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 리그 간의 수준 차이에 대한 우려나 의구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천만 달러라는 예측은 단순히 폰세의 KBO 성적만 본 게 아니고요. 현재 MLB의 선발 투수 시장 상황, 특히 좀 꾸준히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이닝 히터 타입의 안정적인 선발 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 폰세가 단순히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세부 지표들, 예를 들어서 압도적인 탈삼질 능력이라든지 이닝 소화 능력 같은 부분에서 MLB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액수는 폰세의 현재 가치에 대한 MLB의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KBO 리그가 실력 있는 선수들에게는 MLB 진출의 확실한 발판이면서 금전적으로도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폰세 선수가 진짜 예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 이러면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그쯤에 주전 외야수로 맹활약중인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한솥밥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 점 때문에 한국 팬들의 기대감이 정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우 선수는 MLB 데뷔 시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걸 넘어서서 2년차 시즌을 마치고 팀의 핵심 선수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태잖아요. KBO 리그를 대표했던 2명의 슈퍼스타, 한국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었던 이정우 선수와 KBO 역대급 시즌을 보낸 외국인 투수 폰세 선수가 태평양 건너서 같은 팀에서 뛴다. 상상만 해도 정말 흥미진진한 시나리오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팀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폰세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미 MLB와 팀 문화에 익숙한 KBO 후배 이정우 선수가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경기 외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죠. 경기 내적으로 보면 타자인 이정우 선수가 상대팀 투수들에 대한 정보나 공략법 같은 걸 폰세 선수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투수인 폰세 선수가 타자들의 약점이나 습관 같은 걸 이정우 선수와 공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경기를 보는 동료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이점이 될 겁니다. 게다가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응원할 만 나겠어요. 한 팀에 2명의 KBO 출신 스타라니 중계 보는 재미도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아마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일 거예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 야구 팬들의 관심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확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중계권 판매나 관련 상품 판매 같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죠. 이정우 선수 영입으로 이미 그런 효과를 본 자이언츠 구단이 폰세 선수 영입에도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참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코디 폰세 선수는 KBO 리그 하나 이글스 소속으로 외국인 투수 최초 4관왕이라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걸 발판 삼아서 약 5년 만에 MLB 복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한 정황이라든지 한국 시리즈 패배 후에 홈구장 마운드 흙을 챙겨가는 그 상징적인 행동, 이런 여러 단서들이 그의 샌프란시스코행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MLB 스카우터들의 꾸준한 관심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계약 규모 역시 2년에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KBO에서의 성공이 MLB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하게 된다면 이미 팀의 스타로 자리 잡은 이정우 선수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KBO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이제 MLB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증명의 무대로 이뤄지는 아주 흥미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폰세 선수는 과거 MLB에서는 좀 고전했지만 최근 KBO에서는 그야말로 리그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MLB 무대에 섰을 때 그의 성공적인 안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KBO에서 얻은 그 압도적인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아시아 리그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노련해진 점일까요? 혹은 과거 빅리그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까요? 분명 KBO와는 다른 리그 수준 차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텐데 그의 어떤 강점이 그 벽을 넘어서게 할지 아니면 어떤 약점이 발목을 잡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그의 MLB 커리어를 따라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